안녕하세요. 저희는 TNT 오염 토양 정화를 위한 공학적 기술 설계를 한 월 2팀 이주연, 김시혜, 김유경, 김혜율입니다. 팀명은 전쟁의 월과 환경의 environment에서 1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쟁의 결과로서 방치되어 있는 환경 문제가 간과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전쟁 이후의 환경오염 문제를 재조명하고 피해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매년 전 세계의 질회로 인한 사상자의 수가 2만 명에 이를 정도로 제거되지 않은 질회의 수가 많고 그 피해자의 대다수가 민간인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지뢰 내에 존재하는 TNT라는 환경 독성 물질은 1급 발암물질로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상자뿐 아니라 그 땅을 밟고 살아가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경우 생물 농축에 의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많은 전쟁 무기 중 가장 보편적인 지뢰로 인한 환경 문제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뢰 피해 지역을 수색하고 과학기술자로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환경 문제는 무엇일지 그 이해관계도를 작성하며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위치와 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참전했던 베트남 전쟁의 잔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설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베트남의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온 2명의 베트남 학생분들을 만나 베트남 전쟁과 지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호치민에서 온 학생의 할아버지께서 그냥 지뢰를 집 앞에서 주우신 적이 있을 정도로 지뢰는 베트남 주민들의 일상에 깊숙하게 침범해 있었습니다. 지뢰와 지뢰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또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베트남 사람들은 지뢰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지뢰와 TNT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고 그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지뢰 문제는 베트남에서도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셨고 저희의 기술이 실현될 수만 있다면 베트남 지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팀은 자료 조사 결과를 통해 타겟 지역을 베트남의 건터시로 선정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남부 쪽에 위치하며 인구가 2천만 명 이상 모여있는 도시입니다. 그와 동시에 지뢰의 분포를 보여주는 왼쪽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동시에 지뢰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건터시는 베트남의 제2의 도시인 호찌민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터와 호치민을 연결하는 길은 베트남 전쟁 당시 중요한 물자 전달 통로였던 호치민 루트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뢰 제거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였고 많은 자원을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대도시로의 성장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이용하여 동력을 얻기 위해 일조량과 강우량 등을 조사하였고 이때 건터시는 환경 조건이 우수하였기 때문에 베트남 건터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의 공학적 기구가 실제로 사회에 적용된다면 지뢰로 피해를 보는 인구수가 감소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존 부상자들의 피해 보상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피해 보상은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로 적절한 수준이라 보기 어려웠지만 추가 피해자의 수가 줄어든다면 기존의 피해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와 보상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습니다. 또한 토양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화된 토양은 농경지로 활용이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제적 소득 증가는 민생 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 기술을 통해 TNT를 친환경적으로 제거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베트남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까지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퓨처스비를 작성하며 환경적 측면뿐 아니라 지뢰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아이디어 그리고 활용한 도구와 원리를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의 아이디어 흐름과 설계에 사용된 TNT 분해 미생물, 스트랜드 비스트 그리고 스프링클러에 대해 간략히 발표하겠습니다.
아이디어 구상 당시에 저희는 전반적인 아이디어 플로우를 그렸습니다. 아이디어 플로우를 그림으로 표현하니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점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TNT 독성을 분해할지, 어떠한 방법으로 기구를 움직이게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효과적으로 넓은 토양 내에 TNT 독성을 분해할지 등 세 가지의 고안거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및 기구의 다리는 스트랜드 비스트 모형과 원리를 참고하였습니다. 저희는 미생물 배지의 무게를 고려해서 안정적인 보행을 위해서는 다리 6쌍이 필요할 것으로 계산하였고, 그러므로 기구의 다리는 총 12개로 설계했습니다. 두 번째로 TNT 독성을 분해하는 방안으로 TNT 분해 미생물을 활용했습니다. 이때 탈질 미생물이 TNT 분해 미생물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탈질 미생물은 TNT 구존의 나이트릴기를 탈질화 과정에 이용하기 때문에 TNT는 본래의 기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탈질 미생물과 영양 배지를 조성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넓은 토양 내 미생물 스프레이를 효율적으로 분사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의 원리를 활용했습니다. 미생물 스프레이의 작동법은 스트랜드 비스트 구조를 참고해 만든 몸체가 움직임에 따라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결과적으로 용기 속 액체가 사방으로 분사되는 것입니다. 스프링클러를 통해 용기 속 액체가 사방으로 분사될 때에는 베르누이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앞선 아이디어 플로우들을 토대로 만든 저희의 최종 설계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델링을 하기 전 결과물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우선 하중을 더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기동성을 높이고자 다리의 개수를 6쌍으로 하였고 배터리를 장착해 기본적인 방향 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다리쌍을 연결해주던 부분을 톱니로 대체해 다리 간의 회전은 그대로 전달되게 하면서 수조를 놓기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TNT의 독성을 제거하는 것이 저희 조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한 기구의 이름은 Kill TNT 턱시티의 줄임말인 KillTT로 지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3D로 구현한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링은 팅커캐드를 이용했습니다. 잘 보셨나요? 다음은 방금 보여드린 영상의 모델링에서 저희가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모델링 전에는 그저 판판한 판을 위에 붙여 몸체를 만들 생각이었지만 몸체가 모두 막혀 있을 경우 미생물 배지가 판에 고여 땅에 제대로 떨어지지 못할 것 같다 생각되어 다리 부분의 판을 구멍을 뚫어 땅에 잘 분사될 수 있도록 모델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프링클러 부분의 모델링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수직 방향의 회전을 수평으로 돌리고자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가져온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QTT 기술을 통한 사회적 실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저희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지뢰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사회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TNT를 제거하여 그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을 수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기술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TNT 제거 기술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는 의견이 총 86.2%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 기술의 필요성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저희 기술의 파급 효과로는 첫째, 깜터시는 남부 곡창지대로 농경지로서 최적의 기후 토양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전혀 개발되지 않은 땅이 많기 때문에 지뢰 제거 후 건강한 토양 환경을 회복한다면 농경지로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건터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운하가 있는 도시 탑10에 선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과 특별한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뢰 문제가 해결된다면 관광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교통 인프라 형성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깜터시와 호치민은 매우 가깝지만 두 도시 사이에는 많은 양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어 연결하는 교통망이 부족해 교류가 어려웠지만 저희 기술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세 가지 이유들을 통해 도시 전체가 활력을 되찾는다면 호치민의 과밀한 인구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환경공학 기초설계 수업이 끝난 이후 교내 리프 프로젝트를 신청하여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4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하여 PTT 기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베트남 현지인과의 만남을 통해 베트남에서도 저희 기술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 팅커캐드로 작성한 3D 프린팅의 스케치업을 이용하여 몸체를 재구성하였고 구동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방학부터 QTT 기술의 스티커 출원을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고 국제개발협력학회 13권 4호의 논문 기재를 목표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